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K리그 1과 2, 그 안에서도 지역번호 04 땡을 쓰는 4개의 팀을 리뷰하는 축구 공사 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뭐, 이번 주는 좀 날씨가 많이 굳었죠. 조금, 날씨가 4월에 맞지 않게 여전히 조금 좀 으슬으슬함을 느낄 정도로 좀 추웠고, 그리고 비도 오고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뭐 지난주에 경기를 했던 대전 하나시티즈는 좀 나았겠지만 사실 이번 주에도 경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경기가 날씨는 추웠지만 경기 자체는 굉장히 뜨거웠긴 했습니다. 뭐 대전 하나시티즈는 뭐 전북에게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요때 이제 일요일, 화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강행군이 펼쳐졌었고 또 선발 라인업에서도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대전이 좀 약간은 부상의 악령에서 좀 벗어날똥말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약간 운영의 묘가 필요해진 대전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전북의 포이트 감독의 굵은 축구에 지워져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지워졌어요. 이게 대전이 수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이라이트만 간단히 보더라도 대전이 좀 더 좋은 기회가 많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전북이 그거를 뭐 어지저지 잘 막아냈고 전북의 역습 두 방에 그냥 한 방에 무너진 굵은 선에 그냥 대전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아쉽게도 뭐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전북도 아직은 좀 강한 팀이긴 하니까 뭐 결과를 받아들여야겠죠. 뭐 같은 초록색 베이스의 팀이라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색을 좀 더 선호하는데 자주색이란 이런 단일색을 쓰는 팀이 K리그에 있습니까? 사실 없죠. 대부분 이제 뭐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검은색, 하늘색, 뭐 하늘색만 쓰는 대구도 있긴 합니다만, 뭐 주황색만 쓰는 아니 광주가 아니라 제주도 있고 강원도 있죠. 광주는 노란색을 쓰고요. 뭐 이런 식의 좀 맨유, 요즘 13 더보기 리그에 있는 맨유이긴 하지만 네, 그런 좀 빨간 팀 이런 강렬한 색을 메인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팀이 대전 하나 시티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기업이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녹색을 쓰는 걸 개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유니폼 볼 때마다 야 이거 녹색 써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 뭐 물론 배색이 사실은 보색 대위기는 해요. 사실 말이 자주색, 그러니까 뭐 자주색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닌데, 자주색이라는 것도 이제 포르투갈이나 플로멘시네, 뭐 그런 데들처럼 쓰면 좋기는 한데, 아직은 하나은행이 조금 더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더 좀 축구단에 이게 팍팍 심어 놓고 나서 자주색의 비중을 늘려줄 생각인 건지, 비시즌 동안에 해외 가서 경기만 하면은 계속 녹색 유니폼만 입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경기력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좀 보기가 안쓰러워서 그렇죠. 뭐 이창관 골키퍼는 꾸준히 선발로 나와주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북의 역습이 워낙 좋았어요. 하드 카운터였고 대전의 수비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와는 달리 전북의 역습 두 방에 좀 크게 흔들리면서 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실점을 했어요. 오히려 대전은 이제 예전부터 그랬지만 오히려 원정을 갔을 때 더 경기를 잘하는 이런 팀 컬러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뭐 이제 리그 우승을 꿈꾸거나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기 위해서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죠 이제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 가기 위해서는 홈, 어웨이 가리지 않고 다 이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운영의 묘를 조금
대전이 발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선발 라인업에 살짝의 변화를 주었지만 사실은 교체 인원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뻔하게 들어가죠. 뭐 지금도 보시겠지만 뭐 안톤 선수가 선발로 안 나왔었고 김인균, 정재희, 김현우, 구택 이런 선수들을 이제 교체 그리고 이준규 선수를 교체 이런 식으로 쓰면서 대전에 이제 그 약간은 뻔한 교체 시나리오와 전술이 이제는 아직 10라운드밖에 아직 이제 7라운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한 바퀴를 리그를 돌지는 못했지만 이런 점은 사실 상대 팀에게도 이제 기록으로 넘겨지거든요. 뭐 비디오가 됐든 종이로 됐든 이런 약간 뻔한 패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K리그 팀들이 아니거든요. 이거의 변주를 어떻게 줄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대전 입장에서도 그러한 변주를 줄 시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2대 0으로 졌다는 거는 그것도 이렇게 포엣 감독 특유의 그 축구의 특성을 바꾸지 않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뭐 약간 그 인간 상성의 느낌이 그러니까 전술 상성이라고 해야겠죠. 전술 상성이 나는 느낌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전이 살짝의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사실 플랜 B가 대전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사실 그 교체되는 인원들의 면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막 플레이 스타일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축구라는 게 11명이서 하는 경기다 보니까 그렇게 선수 교체로 인해서 전술적인 큰 변화를 주기가 어렵기는 한데 그렇다면 A를 보완할 혹은 A보다 조금 약하긴 하지만 A의 약점을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플랜 B 정도의 활용이 없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지금 18라운드 지난 4월 1일에 했던 라운드를 냅두는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운드 표기를 안 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라운드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18라운드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 요거를 이제 4월 1일에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의 경기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제 있었고요. 뭐 굉장히 뜨거운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 약간 평소에 대전 같지 않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이게 양 팀이 이제 서로 이렇게 불타오르면서 경기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 오랜 기간 동안 서울과 대전이 무승부 경기가 그러니까 무득점 경기가 났던 적이 없었다고 하대요.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서울과 대전에 뭐 라이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뭐 하여튼 붙으면 골은 나온다 하는 재밌는 징크스는 좀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충남 아산은 이제 좀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데니손이 빠지니 오히려 좋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데니손 선수가 보란 듯이 골을 넣었어요. 뭐 보란 듯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미사키, 김승호, 아담, 강민규 요 네 선수로 이제 공격의 활로와 밸런스를 잡은 것 같아요. 이 네 명의 선수가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싶으면 이제 데니슨 선수를 투입하고 데니슨 선수는 늘 얘기하다시피 이렇게 그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이기보다는 돌파를 통해서 공격을 통해서 조금 활로를 찾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을 해주는 게 되겠죠. 앞서서 출전한 4명의 선수가요. 그래서 보란 듯이 골도 넣었습니다. 김포가 8경기 아니, 7경기인가요? 뭐 연속으로 패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글쎄요, 저번에 지지 않았나요? 저기, 충북 청주에게 지지 않았나요, 김포가? 뭐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김포의 홈 경기장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특이하거든요. 딱 봐도 잊어버리기 힘든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 김포의 홈 경기장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었는데 뭐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김포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정원 감독 지휘하에 하여튼 탄탄한 팀을 보여주면서 충남 아산을 상대로 1대 0으로 끌려가다가 1대 1로 동점을 만들면서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충남 아산 입장에서는 사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만한 경기의 흐름이었는데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마호 선수와 김정현 선수가 생각보다 잘 뛰어줬어요. 정마호 선수가 이제 폭백을 앞에서 이제 방어를 해주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김포에 이제 키가 큰 공격수들이 있다 보니 또 정마호 선수가 수비에서도 도움을 주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1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신송훈 골키퍼도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줬고 이양민 선수도 주장으로서의 무게감을 잘 보여주면서 경기를 1대1로 마치게 됐습니다. 이게 충남 아산이 승점이 어떤지 뭐 제가 10라운드 되기 전까지는 이제 순위표를 안 볼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작년과 비슷해요. 작년에도 시즌 초에 이렇게 좀 많이 좀 일방적으로 지는 것 같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이상하게 이기지는 못하는데 비기는 경기는 많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궤도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마구 이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런 충남 아산의 전술적인 부분을 이끌었다고 평가를 받는 지금 배성재 당시 수석 코치가 이제는 감독이 돼서 충남 아산에 이제 좀 감을 잡은 것 같고 이제 요것들을 타고 날아갈 일만 좀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브 명단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튼튼합니다. 뭐 교체해준 선수가요. 최치원 선수도 작년에 굉장히 잘해줬던 선수이고 한규원 선수가 또 들어있죠. 그리고 데니슨도 나와서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이제야 조금 조합을 찾고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누구랑 하나요? 김포랑 오늘 이제 이번에 경기를 했고 이제 전남이랑 경기를 하네요. 전남이면은 예 김현식 감독이 전남으로 가지 않았었나요? 이제 뭐 사제 대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사제 대결일지 아니면은 이제 뭐 감독 더비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전남이 또 이렇게 경남이었나요? 전남이 아니라 드래곤즈였던 것 같은데요. 전남이 아니라 경남이었던 것 같네요. 예, 경남, 전남 드래곤즈죠. 그러면은 전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전남에서 김현식 감독과 재회를 하게 될 거고, 전남은 또 작년에 아산의 느낌이 많이 나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은 전남이랑 했던 데가 충북 청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어찌되었건 전남의 김현식 감독과 재회를 하는 적으로서 재회를 하게 되는 충남 아산입니다. 그것도 홈에서요. 다음은 충북 청주입니다. 충북 청주가 제일 좋아할 만한 시나리오로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파워로 나왔습니다. 풀파워로. 인천이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 윤정환 감독의 지휘하에 팀이 강팀의 면모를 좀 보이는 것 같아 보이니 이제라기보다는 드디어 풀파워를 낼 수 있는 멤버들이 나왔습니다. 이창훈, 김병호, 페드로, 가브리엘 요 네 명의 선수가 이제 풀파워 멤버인 거죠. 특히 페드로와 가브리엘 선수는 생각보다 조합이 좋았고 또 김병호 선수도 요 두 명의 메인 선수들과 좀 약간 사이좋게 축구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 좋은 모습, 좋은 연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병호 선수가 약간 그 골에 대한 욕심과 역습, 그 발이 좀 빠르기 때문에 역습과 조금 침투에 대한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 같긴 하지만 가브리엘도 상당히 이타적인 선수 중 한 명이고 김병호 선수의 그런 움직임 덕분에 이제 가브리엘과 페드로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좋은 선순환을 보이고는 있었지만은 선제골을 넣고도 가브리엘과 김병호 선수가 이제 연달아서 이제 부상으로 실려 나가게 되면서 실려 나갔다는 표현은 좀 과하긴 한데 부상으로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실려 나갔다기보다는 심하지 않은 부상이기를 기도해도 될 정도로 나간 거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좋은 모습 그러니까 큰 부상이 아니어서 이제 다음 경기에 뛸 수 있어야 청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청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이제 교체되어 나가면서 이제 인천이 두 골을 내리 넣으면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도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청주가 전반전 동안에는 나쁘지 않게 경기를 했고, 오히려 인천이 좀 당황한 기색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 두 선수가 이제 그 교체됨으로써 공격 쪽의 힘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제 인천이 마음 놓고 올라오게 되면서 청주의 골문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개인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승환 선수가 이 모든 거를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사실 수비가 약했다기보다는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네. 이거는 주전 공격수 두 명이 갑자기 한 번에, 아니, 한 번에는 아니죠. 교체 아웃이 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쉬운 느낌입니다. 완벽한 충북 청주는 괜찮았다는 의미는 이제 풀파워로 나왔던 충북 청주는 인천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 밸런스 좋은 팀이었던 것 같았다입니다. 경남과 경기를 했었네요. 3월 29일에. 근데 전남 드래곤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남이 경남으로 갔었나요? 김현식 감독이? 아니 뭐 그 아직 그 한 개 팀이 더 있죠. 천안이 예전에 누구 팀이랑 경기했는지 보면은 이제 경남인지 전남인지 확실해질 것 같긴 합니다. 인천과의 어웨이 경기도 패배로 끝났고 다음은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충북 청주 팬분들에게는 이제 4월이 굉장히 쉽지 않은 한 달이 될 것 같고 26일에 이제 천안과의 경기에서 조금 반전을 누렸으면 좋겠지만 천안도 청주 못지않게 지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서로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그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가 골치냐 내가 골치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천안도 풀파워로 나왔습니다. 풀파워로 나왔는데 수비 라인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요즘 천안의 수비가 조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질책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U22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수비 라인에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수비가 가끔 불안했어요. 볼 처리가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천안의 위기 상황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61분에 박시화 선수에게 실점을 한 장면에서는 수비의 미숙함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천안의 이렇게 자초해서 벌어진 실수에서 실점을 한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천안이 그 최근에 이제 3연패, 이제 4연패가 됐죠. 4연패를 한 원인에는 수비에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좀 그 김종현 감독이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정석화 선수, 뭐 명준재 선수는 그렇죠. 저 공격형 미들, 뭐 신영민 선수, 뭐 신한결, 최진우, 뭐 이렇게 이름만 들어갔을 때는 다 좋은 선수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수비에서는 사실은 이게 뭐 저는 질책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부상 때문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24번의 이상명 선수가 약 좀 그 듬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선배일 줄 알았어요, 순간. 그런데 이제 그 수비가 약간 흔들리는 와중에도 이제 괜찮다면서 이제 동료 팀원들을 이제 북돋아 주는 모습이 좀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경기도 사실은 나쁘지 않았어요. 필리페 선수가 그 원래는 이제 그 왼쪽 윙으로 왼쪽 미드필더나 윙으로 나왔던 선수인데 약 내려왔어요. 경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려왔고 경기를 풀어주기 위해 내려왔기 때문에 천안이 미드필더를 생략하는 말 그대로 묻지마 역습을 좀 자주 했던 지난 라운드였지만 필리페 선수를 기점으로 이제 미드필더를 거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필리페 선수가 이제 넓은 시야로 이제 좌우로 넓게 벌려주는 롱패스도 잘했고, 뭐, 프리킥이나 그런 것들 처리도 굉장히 잘했지만, PK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이지훈 선수가 이제 PK를 얻었었는데, 필리페 선수가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정엽 선수도 저번에 PK를 못 넣었기 때문에 필리페 선수 보고 차라고 한 거는 이해는 갔습니다만, 차라리 툰가라 선수가 찼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투가라 선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집중 견제를 받다 보니까 작년만큼 이렇게 좀 시원시원한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고요. 천안에서는 이제 한 단계를 더 거치면서 이제 팀이 볼을 배송을 하는 컨셉으로 잡히다 보니까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효과적으로 안산을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산도 사실 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서로 난 쟤는 이길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안산이 조금 더 침착했고 천안이 이제 약간 수세에 몰려있는 안산을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하고 약간 방황을 하면서 기회를 좀 많이 잃었고 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기회 중 하나를 잘 살리면서 천안은 효과적으로 1대 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천안이 지공 상황에서 이렇게 꼼짝 못하는 모습은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보지만 이 필리페 선수가 나가고 나니까 이게 반대쪽 전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면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자초한 경향이 있습니다. 천안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퉁가라 선수와 이정엽 선수를 투톱으로 쓰는 전술로 이해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천안의 공격적인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축구는 이래야 된다라는 이렇게 좀 저의 개인적인 축구 철학과 좀 맞기는 하지만 사실 이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대전도 사실은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공격적인 팀이 아닙니다. 의외로 끈질기게 수비를 하다가 상대방이 지칠 무렵 혹은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타서 역습을 통해서 골을 넣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뭐 과거에 퍼거슨 감독의 맨유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좀 반감은 있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천안도 물론 대전 시티즌이나 이제 한창 좋았을 때 맨유 때처럼 이렇게 선수층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쁘지 않거든요. K리그2에서는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애정이 들어가 있길래 그렇게 평가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은 공격에 대한 세밀함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교통정리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공격수에게 어떻게 연결을 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세밀함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마땅한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찰나에 이제 필리페 선수를 내려쓰는 전략을 선택을 하면서 필리페 선수가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약간은 맞지 않는 옷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아산도 약간 머리를 썼던 게 이게 천안이 상대방을 끌어들이기 하기 위해서 약간은 불안한 센터백 두 명이서 이렇게 공을 주고받으면서 약간 유혹을 했었지만 아산은 절대 유혹에 굴하지 않았죠.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내려서면서 천안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금씩 연출을 해줬습니다. 천안은 좀 스피드 있게 급하게 흔들어 줘야 되는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은 그 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완전히 내려앉고 간간히 역습을 했고 그 역습 중 하나를 터뜨리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김중현 감독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천안도 이랬거든요. 여름 이적 시장 전까지는 진짜 지긋지긋하게 지고 비기고 했습니다. 네, 인천과의 경기가 다음 경기이군요. 아니죠. 맞죠. 네, 인천과의 경기가 다음 경기입니다. 인천과의 경기는 뭐 오늘
이제 충북 청주가 먼저 매를 맞았듯이 사실 인천이 그렇게 막 무시무시할 정도의 팀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평가였고, 천안 시티가 충북 청주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충북 청주는 공격적인 세밀함이 좀 부족한 편이었지만, 아까 봤던 경기처럼 이렇게 풀파워를 냈을 경우에는 약간 그 세밀함이 약간은 보완이 되는 선수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부상이 아니고 나올 수만 있다면 괜찮은 모습을 종종 보여주기 때문에 천안이 충북 청주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청주도 천안만큼 이제 수비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오늘 천안이 보여준 수비의 모습은 오늘 청주가 보여준 수비보다 약간 더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안산이었기 때문에 이제 1득점에서 끝난 거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 청주와 천안 시티가 경기를 맞붙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충북 청주가 약 우세 정도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늘 축구공사는 여기까지고요. 뭐 여전히 약간 경기의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이제 조금 선수들을 관리를 해줘야 할 필요성에 다다른 대전 그리고 이제 가진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 깨달은 충남 아산 그리고 인천을 상대로 정예 멤버로 맞섰지만 오히려 정예 멤버 중 두 명을 이제 부상으로 교체해야 하는 위기를 겪은 충북 청주 그리고 풀파워를 내고 새로가 좀 짜임새 있는 전술을 선택을 했지만 아쉽게도 결과는 따라오지 못한 충남 아산입니다. 아니 천안 시티 FC입니다. 많이 아쉽죠. 개인적으로는 그 천안 팬들이 가장 이게 좀 마음이 답답할 것 같아요. 이게 매번 이렇게 지거든요. 지는 패턴이 너무 비슷하다. 이전에는 이제 뭐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조금 그 경기를 보는 심판을 탓할 수도 있는 경기였지만 오늘은 진짜 천안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멤버를 낸 것 같거든요. 수비만 빼고.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청주도 풀파워를 냈지만 아쉽게 됐고요. 윤석영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되면 이제 수비 쪽으로서도 풀파워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일단은 오늘은 선발로 나오지 못했고요. 아산의 반등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은 뭐 잘합니다. 예, 잘 하는데 매번 똑같은 패턴이긴 해요. 뭐 굳이 이기고 있는데 패턴 바꿔야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선수들의 부상들을 고려한 플랜 B가 어떻게 마련되는지가 지에 따라서 이제 대전의 향후 성적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여러분 맞나요? 일단 한 분이 보고 계신데 뭐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주 축구공사도 뭐 비슷한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토요일 경기네요. 토요일 2시에 충북 청주와 천안이 똑같이 경기를 하고 성남은 일요일 네 그리고 대전은 이미 경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뭐 오늘과 비슷한 시기에 올 것 같습니다. 일요일 4시 반 성남과 아산의 경기를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